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2020년 겨울은 M1 칩셋을 탑재한 맥북과 맥미니로 애플 유저들의 반응이 핫합니다. 특히 M1 칩의 성능이 영상 편집에 우수하다는 소문에 파이널 컷 프로 등을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편집자들의 환호성이 큽니다. 저장 장치인 고성능의 내장 SSD도 편집 속도를 올려주기 충분한 전송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체형이라 처음 살 때 조금 넉넉하게 용량을 추가하려고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 가보면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 256기가에 1테라로 업그레이드를 쓰려고 하면 54만원이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은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속도를 양보하지 않고 저렴하게 외장 SSD를 구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외장의 경우에는 다른 기기 등으로 이동하기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로 썬더볼트 고성능 외장 SSD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간 시행착오했던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뒤따라오시는 분들이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알아보고 구비하기 위해서는 최신 동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SSD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내장 SSD 속도와 비슷하게 나오는 SSD를 구입해야 됩니다. 제품마다 최고 속도가 다르겠지만 일단 입출력 단자에서 최고 속도가 갈립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SATA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최신형 NVMe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삼성전자의 베스트셀러 NVMe 타입의 SSD인 970EVO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속도를 비교해보자면 SSD 방식이 아닌 기존의 외장 하드는 최대 속도가 2GBps인데 비해서 SATA 방식의 SSD는 최대 5GBps 수준으로 한 두세 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에 비해서 NVMe 방식의 SSD는 30GBps 수준의 속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SSD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SATA 방식은 5GB, NVMe 방식은 30GB라고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장 장치의 속도를 알았으니 이제 전송 케이블의 속도를 확인을 해봅시다. 저장 장치가 속도가 나도 전송 케이블이 속도를 안 받쳐주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송 케이블을 보면 USB 3.x가 되면서 명칭이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이것도 그냥 핵심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USB 중에서 파란색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USB 3.0이죠. 그게 2.0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진 대신에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USB 3.0에서 Type-C라고 하는 단자 모양이 바뀐 조그만 게 나옵니다. 위아래 바꿔서 해도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러면서 USB 3.1 혹은 3.2라고 하면서 전원 공급도 좀 세지고 화면 출력 같은 것도 가능하고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컴퓨터 연결 포트는 Type-C USB 포트를 통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통합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Type-C에서 썬더볼트 3라고 하는 별도로 표시된 좀 비싼 케이블이 있는데요. 이제 속도 관점에서 USB 케이블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SD를 쓰려고 이걸 보는 거니까요. 일단 USB 2.0보다 3.0이 되면서 5GBps로 속도가 올라왔습니다. 앞서 SATA 방식의 SSD가 5GBps니까 USB 3.0, 이게 파란색, 그걸 연결하면 SATA 방식의 SSD랑 연결해서 쓰면 충분히 속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USB 3.1이 되면서 Gen 2라는 규격의 Type-C 케이블은 10GBps로 속도가 올라오면서 3.0보다는 2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Type-C 규격을 쓰지만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외부 포트의 경우에는 40GBps까지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NVMe 방식의 SSD가 30GBps 속도가 나기 때문에 썬더볼트를 이용하면 제 속도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최고 속도를 구비하려면 NVMe 방식의 SSD와 썬더볼트 3 포트를 지원하는 외장 케이스를 사용하면 30GBps에 가까운 외장 하드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신형 M1 칩을 사용한 2020년 4분기에 나온 맥 제품 맥에어, 맥 프로, 맥 미니는 모두 썬더볼트 3 포트가 2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고성능 외장 하드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VMe 방식의 SSD와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케이스와 케이블을 이제 구비를 하면 되는데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외장 하드 제품이 있어서 찾아보면 삼성의 X5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찾아보면 우리가 배운 규격에 딱 맞는 제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래서 이걸 사려면 그냥 맥 주문할 때 SSD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냥 소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 케이스와 SSD를 각각 구매해서 조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가장 저렴한 조합을 찾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를 찾아보니 가장 저렴한 녀석이 한 $70로 나와서 요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건 있지만 이제 케이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썬더볼트 3 지원하는 것으로 고르면 이 $70대가 가장 저렴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TCM2 T3 G40이라는 G40이라고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60대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 다른 제품을 보면 $100 정도 하니까 가격은 괜찮았죠. 그래서 이거를 배송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NVMe 타입의 SSD 같은 경우에는 PC를 조금 조립해 본 사람은 요새 킹 가성비라고 알려져 있는 PM981A 1TB짜리가 이제 14만원대로 이제 좋은 가격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좀 올라서 한 15만원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PM981A 같은 970 EVO 플러스와 이제 성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한 15만원대에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대략 한 25만원대로 1TB의 고성능 외장하드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애플에서 주문할 때 내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외장하드를 구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아싸 하고 좋아했죠. 근데 이게 고생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받은 다음에 조립을 해서 맥미니에 끼워서 속도를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인식할 때부터 버벅버벅 하더니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아예 안 되면 모를까? 까탈스럽지만 인식은 되는데 작동은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메모리 문제인지 케이스 문제인지 맥의 문제인지 일단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상 맥미니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가정을 해서 배제를 하고 이제 가까움부터 하나씩 해결을 했는데요. 우선 1TB짜리 SSD 체크하고 구매차 양해를 구해서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 쓰면 간단하지만 거의 이틀 동안 이 문제로 막 몇 시간씩 테스트를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조금 줄이자고 생고생을 하는구나 라면서 그래서 멘탈도 살짝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사이트, 다른 인클로저 케이스 판매 정보를 보니까 PM981A가 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맥스사라는 이제 맥 유저들의 커뮤니티를 봐도 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틀을 삽질하고 메모리는 환불했습니다. 판매처께서 흔쾌히 환불을 해주셨고요. 네, 이 자리 빌어서 용산 전자상가 모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삼성 970 에보를 사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정보를 일단 얻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거 이제 사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970 에보를 하면 가격대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클로저 케이스의 성능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그때는 멘탈도 살짝 나갔기 때문에 이제 약간 리스크를 줄여야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최소한 필요 용량이 제가 512기가였기 때문에 그냥 512로 구입했어요. 512를 구입해서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동은 잘 됐는데 근데 SSD 원래 성능을 이제 쓰기에서 보여주지 못했어요. 읽기에서는 성능이 잘 나오는데 쓰기에서는 성능이 그만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인클로저 관련된 사이트를 보니까 다른 분들도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쓰기 속도가 인클로저 케이스의 제약인가 같아서 그냥 이 정도면 차라리 512로 사가지고 쓰길 잘했구나. 대신에 지금 현재 이거는 파이널 컷 프로를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없다 판단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4K를 사용하거나 좀 더 성능 올리게 되면 2테라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그때 정보를 좀 업데이트해서 새로 구성을 해보자 라는 결론을 쓰면서 일단 현재 속도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 결과를 다른 분이 좀 가급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제 콘텐츠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쓰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좀 업데이트해야겠다라고 살펴보니까 제가 구입한 오리코의 제품 중에서 고가 제품인 이제 고가 제품 라인에서는 970 에보 삼성전자 SSD를 쓰고도 원하는 쓰기 속도가 잘 나온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델명은 제가 화면에 다시 띄워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대가 좀 높죠. 모델명도 SCM2 T3 G40이어서 이거는 한 $120 근처가 되는 이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유튜버 사이트에 보니까 속도가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산 거 한 $70 정도인데 얘는 $120 선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죠. 그 다음에 다른 모 사이트에서는 뭐 요 거랑 또 970 에보가 아니라 970 에보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앞서 이제 표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한 그런 성격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도 차후에 나중에 뭐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 후보군에 넣어뒀고요. 아까 이야기한 표를 제시한 그 인클로저 제품이 뭐 리뷰안이라고 하는 TB3000 제품인데요. 요거는 970 에보 장착 시 20기가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배송하고요. 국내에서 판매하고 가격은 한 14만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또 혹시 이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알리에도 웨이브링크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을 찾아보니까 다른 비슷한 모형이 있긴 한데, 요게 스펙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쿨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리뷰한 제품이랑 비슷한데 저렴한 걸 찾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요게 동일하게 성능을 보이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보군으로 다시 넣어뒀습니다. 970 에보뿐만 아니라 웨스턴 디지털의 블랙 시리즈 제품도 잘 작동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어떤 인클로저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상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직접 사용해보시고 잘 작동하는 좋은 조합 있으시면은 댓글 등으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성능 외장 SSD 조립에 관한 노하우 팁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피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